회복.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기억이 없습니다. 11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재봉틀 일을 하면서 밀가루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이 집에 와 매일 어머니와 술을 마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어머님도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로는 저와 9살 많은 누나,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입양을 보내야 했고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 유리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면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렸고 술과 담배를 시작하였습니다. 18살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쫓기던 중 열차 건널목 밑에 숨어 있다가 열차에 치여 양쪽 다리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누님의 노력으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수술을 받게 되었고 8개월 만에 어렵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장애 등급을 받고 군대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누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지속되는 음주로 손떨림과 건강 이상이 찾아왔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돈을 벌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노점 일을 하며 노점상 자치회를 만들었고 자치회 임원으로 목이 좋은 곳을 배정받아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패션 운동화 사업이 잘 되면서 정식 가게를 내고 집도 사고 38살 늦은 나이로 13살 어린 아내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나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책임감 없이 매일 술 마시고 노름하며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의 수입이 200, 300만 원이 되니 매일 그렇게 벌 줄 알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를 믿고 맡겼던 동생 2명이 20억을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 대출을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게다가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내는 돈을 벌어오겠다는 쪽지만 두고 어린애들을 남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해서 빚을 갚았지만 술을 마시면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들을 찾겠다고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방치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술에 쩔어 생활비도 없어 전기세, 월세 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렵게 마련한 방 보증금마저 아는 동생이 몰래 가져가면서 결국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자신에 대한 비참함과 분노로 매일 폐인처럼 길거리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지속되는 음주로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목을 조르는 환시나 환청이 찾아왔고 이러다가 내가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내 자신이 무서워졌지만 술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소개로 중독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파트 입구에서 술을 마시는 나에게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는 중독센터 선생님의 관심에 센터를 방문해 검사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술을 끊고 아이들과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말에 매일 센터에 나갔지만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과 집을 나간 아내에 대한 원망이 떠오르면 분노가 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술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잔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음주는 결국 다시 필름이 끊기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써 학교나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고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다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센터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단주를 하겠다고 센터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3번의 재발이 있었고 재발 때마다 나는 과거의 엉망진창인 삶으로 돌아갔지만 매번 다시 찾은 센터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재발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나는 단주를 위해서는 센터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였고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센터는 공동체로 주 4일 운영되었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다녀야 했습니다. 평소 술 마시는 것 이외에 할 일이 없던 나는 센터에 다니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센터에서 선생님하고 나를 부를 때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존중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존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과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까지도 모두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더욱 술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복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주간 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하루를 보냈고 매일의 명상을 통해 내 안의 분노와 불안을 없애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공동체와 함께하는 활동들은 하루하루의 살자와 단주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었습니다. 부서 활동을 통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감이 생겼고 함께 식사를 하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위해 메뉴를 정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면서 한 가족 같은 혼자가 아니라는 유대감과 결속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센터에서의 생활은 술을 끊는 것뿐 아니라 내 안의 이기심, 두려움, 탐심, 게으름, 무책임, 욕심 등 술을 먹도록 했던 결점들을 알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술 없이 회원들과 산에도 가고 여름 캠프, 가을 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구, 볼링, 원예, 영화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은 술밖에 없었던 생활에서 술 없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센터에서 독거노인 방문 봉사활동하는 것에 참여하면서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욕과 상소리로 살아온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없다, 예전의 중독자인 나는 죽었다 라고 되뇌며 견디었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복,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라는 센터 슬로건처럼 회복자들과의 자조 모임에 참여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와주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생활했던 나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 행동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내가 단주를 하면서 아이들의 식사도 잘 챙기게 되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게 되자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집중하며 얼굴도 밝아지면서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면서 집 나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왔을 때 믿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배신감에 술의 유혹이 생기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센터 공동체에서 나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와 힘을 받아 재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센터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회복하면서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승부욕도 있었는데, 성격이 차분해지면서 변화가 되었고, 욕심 안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회복하면서 변화가 된 것들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아들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나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고 회복하려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회복의 삶을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삶은 대전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회복.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